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있죠? 네, 바로 대치동입니다. 오늘은 그 대치동 안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또 가장 치열하다고 알려진 영재학교 입시 시장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 복잡한 생태계, 그 핵심을 알기 쉽게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대치동을 그냥 학원 많은 동네라고만 생각하면 사실 절반만 아는 겁니다. 이곳은요, 최상위 이공계 인재들이 모이는 영재학교나 과학고, 우리가 흔히 영과고라고 부르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의 유일무이한 관문이라고 봐야 해요. 일반 고등학교 입시와는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런 특별한 생태계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대치동이 왜 이런 특별한 관문이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영과고 입시를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학원들은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는지 알아볼 겁니다. 또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합격까지 드는 비령은 과연 얼마인지, 최근 의대 열풍이 시장에 미친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명한 선택 가이드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대치동, 특별한 입시의 관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과고 입시가 일반 입시랑 도대체 뭐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르길래 이런 특별한 시장이 형성된 걸까요? 그러니까 영과고 입시는요, 그냥 공부 잘한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중학교 과정은 뭐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걸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수학, 과학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또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창의적으로 문제를 푸는 능력, 스스로 무언가를 탐구하는 역량, 이런 것들까지요. 굉장히 전문화된 과정인 셈인데 바로 이 증명의 과정 때문에 대치동이라는 특화된 시장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시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과고 입시의 세 기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세 가지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과고 입시 준비는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사고력 수학이에요. 보통 KMO, 그러니까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면서 키우는 고차원적인 수학 능력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심화과학입니다. 물리나 화학 같은 과목들의 깊이 있는 이론은 물론이고 실험 설계 능력까지 포함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이 바로 서류부터 면접까지 입시의 전 과정을 관리해주는 입시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세 분야의 전문 학원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합해서 자기만의 합격 전략을 짜게 되는 거죠. 네, 시장의 구조를 갔으니 이제 그 안에서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을 만나봐야겠죠? 주요 학원들의 생존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치열한 곳에서 학원들은 어떻게 살아남고 있을까요? 과학 시장의 대표적인 두 학원, 시리우스와 플라즈마를 비교해보면 그 전략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서 흥미롭습니다. 시리우스는 한마디로 커리큘럼에 힘을 싣는 곳이에요. 특히 물리처럼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들고 자체 교재 퀄리티도 높죠.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서 유연성도 갖췄고요. 반면에 플라즈마는 관리가 핵심입니다. 매시간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바로 부모님께 문자로 보내는 식으로 끊임없이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학생을 대하는 방식, 교육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대치동의 주요 학원들이 각자 어떤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사고력 수학이랑 KMO는 CMS 영재관, 초등부터 고등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건 미래탐구,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심화과학의 시리우스와 밀착관리의 플라즈마가 있고요. 또 학생 한 명의 선생님 네 분이 붙는 멘토링 시스템의 대치올림피아드, 소규모로 실험 보고서에 집중하는 다원교육까지. 다들 이렇게 자신만의 확실한 영역을 구축해서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합격의 비용은 얼마인가? 숫자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치동에서 영과고를 준비하는 중학생의 월 평균 학원비는요, 기본 과목들만 들어도 보통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수학과 영어가 한 45에서 55만 원, 국어가 20만 원, 그리고 과학탐구가 24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기본적인 수업료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교재비 따로 붙고 방학 특강비 붙고 또 컨설팅 비용까지 더해지면 월 200만 원을 훌쩍 넘는 게 아주 일반적이라고 해요. 이 대치동이라는 생태계는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 전체를 흔드는 아주 거대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의대 열풍과 시장의 변화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되게 이상한 현상이 보입니다. 입시를 치를 중학교 3학년 학생 수는 5.9%나 늘었어요. 그런데 정작 영재학교에 지원한 학생 수는 4%가 줄어든 겁니다. 학생은 많아졌는데 지원자는 줄었다? 이 모순적인 상황 때문에 경쟁률이 최근 5년 내에 가장 낮은 5.72대 1까지 내려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은 딱 하나, 의대 때문입니다. 영재학교에 진학하면 나중에 의대 갈 때 불리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거죠.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영재학교 진학이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대치동 학원들은 정말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런 변화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요즘 마케팅 전략을 바꿨어요. 예전처럼 영재학교 합격 이것만 외치는 게 아니고요. 혹시 영재학교에 못 가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배운 심화 과정이 일반고 가서 최상위권 내신을 받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계 효과를 강조하는 거죠. 일종의 보험을 들어주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장이 정말 복잡하고 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명한 선택을 위한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원을 선택할 때 그냥 유명하다고 광고를 많이 한다고 고르면 안 되겠죠. 적어도 이 세 가지 기준은 꼭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아이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잘하는 아이인지 아니면 좀 차분하게 자기 속도대로 이해해야 하는 아이인지 말이죠. 둘째, 학원의 변화 대응력입니다.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커리큘럼을 발빠르게 바꾸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피드백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봐야 합니다. 그냥 관리 잘합니다가 아니라 문자 알림이나 복습용 VOD 제공처럼 구체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평가해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길고 복잡한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디가 1등 학원인가? 이게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빠르게 변하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것. 아마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그 최적의 선택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